안녕하세요. 로봇카 로봇 채널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욜로파크의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 무비 버전입니다. 얼마 전에 먼저 언박싱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드디어 다 조립을 하고 리뷰를 하게 됐네요. 일단 한마디로 대단한 제품이고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얻는 느낌이 대단합니다. 일단 만져보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크기 비교를 먼저 해보면 워포 사이버트론 옵티머스 프라임, 레고 배트맨, 아주 크고요. 저번 리뷰에 메가트론을 한번 놔보면 뭔가 그림체가 맞는 느낌이죠. 일단 아주 느씬합니다. 비율이 너무 좋고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제품의 강점은 디테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자그마한 디테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요. 지금 팔만 봐도 굉장히 디테일들이 많고요. 특히 등 쪽에 색분할이라든지 조형의 입체감 같은 게 대단합니다. 가슴 부분에 트럭 앞유리의 와이퍼라든지 복부의 디테일도 상당하고요. 거기에 가동성도 대단합니다. 어깨를 먼저 보면 이렇게 360도가 돌아가고요. 옆으로 올리려면 어깨 커버를 먼저 열어줘야 되는데 그 안에도 이렇게 디테일들이 있죠. 어깨를 올리고 여기 몸통과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래 위로도 약간 가동을 하고 앞뒤로도 가동을 합니다. 팔꿈치 가동을 하려면 이 커버를 먼저 올려주고 약간은 조심스럽게 접어줘야 되는데요. 안에서 드러나는 디테일이 대단합니다. 설정샷에서 많이 보이는 경례 포즈 같은 걸 해주면요. 각도를 잘 잡아주면 손가락을 잘 정리해주고 가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세를 보여줍니다. 허리도 어느 정도는 가동을 하는데요. 옆에 장갑이 연동되고요. 특히 척추와 주변이 움직이는 부분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리의 가동을 보면요. 일단 고관절에 허벅지 위쪽 관절이 이중으로 움직이는데 이중 관절이 풀리지 않도록 여기를 잡고 움직여주면 허벅지가 워낙 두꺼워서 아주 약간만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중 관절을 열어주면 이렇게 9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움직여주려면 스커트를 열어주고 뒤쪽을 먼저 열어야 옆쪽이 열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리가 옆으로도 90도 가까이 벌려지고요. 이 무릎 관절이 대단한 게 어느 정도까지는 종아리에 걸려서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종아리 뒤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더 가동폭을 넓혔습니다. 거기에 발목도 이렇게 앞으로 쭉 내려오고요. 뒤쪽에 피스톤도 연동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나와 있는 상태고 뒤쪽으로 최대한 집어넣어 주면은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아래로 내려주면서 끝까지 내려주면 피스톤이 길어지면서 연동을 합니다. 앞꿈치는 발을 피고 있을 때는 장갑을 들어 올려주고 앞쪽이 꽤 깊게 들어가는데요. 발목을 접고 있을 때는 아주 약간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꿈치를 올려서도 옆으로 가동을 하는데 묘한 각도까지 꺾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한때 유명했던 무릎 앉아 같은 자세도 구현이 되고요. 정말 관절들이 가동폭도 대단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쪽에서 디테일들이 드러나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대단한 디테일들입니다. 정말 기계가 딱딱 맞물려가는 그런 느낌. 그냥 제품 전체가 포즈 잡는 맛, 움직이는 맛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무릎 옆에 은색 박스가 무릎 가동하고 연동을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종아리 앞쪽에 이 덕트 같은 느낌의 구조도 무릎을 조금 굽힌 상태에서 발목을 최대한 앞으로 굽히면 저절로 연동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쫙 펴주면 다시 닫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처럼 매트릭스가 열리고요. 이 열리는 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주고 가슴 자체를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좀 까다로운 게 아래쪽 회색 부분인데요, 이 빨간 부품에 약간 걸려 있어서 아래쪽으로 좀 당기면서 열어줘야 합니다. 이 빨간 부품도 아래로 내려주고 위아래로 좀 움직여줘야 안으로 잘 들어가고요. 매트릭스는 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데 좀 틈이 없어서 손톱 들어갈 공간이 약간 적어서 좀 깊숙하게 도구 같은 걸 이용해서 꺼내주는 게 편하고요. 은색 맥기 부품과 파란색 투명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에 비해선 약간 작아서 손가락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손가락이 전부 가동되는 손인데요, 요새는 퍼펙트 그레이드도 손가락이 가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과 비율을 살린 고정선들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 손은 디자인, 비율도 너무 좋고 가동도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어떤 모양을 잡아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 모양 자체가 너무 좋고요. 멋있는 로봇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프라모델로 나온 가동손 중에서 베스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장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도끼, 어느 정도 디테일이 있고요. 손잡이에 돌기가 있어서 손에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디자인은 좋은데 이제 손에 악력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잡아줘도 흘러내리고요. 또 다른 무장 블래스터가 있는데 무난한 디자인이죠. 미래 디자인의 총구, 스코프 같은 것도 보이고요. 탄창도 빠지고요. 그래도 이 블래스터에는 연동되는 장치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앞뒤로 움직여주면 스코프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손에 쥐어줄 수는 있는데 손에 모양은 너무 대단한데 잡을 수가 없는 느낌입니다. 반대쪽 손으로 받쳐주려고 해도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약간의 단점 같은 게 있다면은 이 팔꿈치에 움직일 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굽히고 필 때 자동으로 튀어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펴주면 안쪽에 이게 걸려서 나오지가 않고, 굽힌 상태에서 손톱 같은 걸로 잘 잡아주면서 펴줘야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보이게요. 아마 더 큰 스케일에서는 스프링 같은 걸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목 부품을 조립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머리를 장착해주면 그 각도가 너무 제한이 됩니다. 한 반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다시 빼서 해보면 한 반 정도는 더 올라가는데, 이런 거가 이제 큰 스케일의 제품을 줄여서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가격 대비 제품의 퀄리티는 정말 최고인 것 같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프라모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200점 그 정도로 대단한 것 같고요. 3제로라는 회사에서 60만원대 이상 가는 피규어가 있는데, 그 제품도 디테일이나 조형이 대단한데 이 제품은 거의 4분의 1 가격으로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디테일과 조형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피규어보다는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 움직일 때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하고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관절 안쪽에 정말 많은 부품들이 연동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따다다닥 막 소리가 나고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작업량이 좀 많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은 좋고 부품들이 조그맣고 디테일한 게 많은데 뭐 불량도 전혀 없고 설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계산해서 만든 느낌의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많다는 거. 게다가 부품들의 한 95% 이상이 언더게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조립만 해놔도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그만큼 손이 더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각오를 하고 만든다면 제품의 장점에 비해서는 뭐 다 사소하다고 할 만한 점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반다이 프라모델 같은 거랑 얘기를 해보면요. 반다이는 사실 정말 대중을 상대로 하는 회사라 어느 정도 이상의 복잡함을 가진 시도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욜로파크 제품이 많이 팔린다고 해도 아마 반다이 퍼펙트 그레이드 제품하고만 비교해도 몇 분의 1, 몇십 분의 1 수준일 거거든요. 그래서 욜로파크 제품 구매자들은 아마 다 완전 매니아이고 이 어마어마한 부품 수와 작업량을 견딜 수 있고 이제 준비된 사람들인데 사실 그렇게 프라모델 몇 개 만들어 보고 옵티머스 프라임 이거 뭐지? 너무 멋있네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제품을 사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반다이는 아무래도 더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이런 제품을 내긴 어렵고 게다가 사람들이 점점 더 프라모델을 덜 사고 또 어려운 프라모델을 더 기피하는 게 추세라서 건담도 계속 새로운 시리즈들을 만들지만 그 브랜드 자체가 뭐 예전만큼 힘을 못 쓰고 있고 과거의 제품들도 뭐 다 나올 만큼 나왔어서 판매량이 엄청 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어렵고요. 뭐 퍼펙트 그레이드도 점점 심플하게 변하고 어쨌든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작비라는 거를 무시하기 힘든데 일본 프라모델들을 보면 반다이 제품들은 사실 가격이 싼 편입니다. 어쨌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많이 팔 수 있기도 하고 반다이 말고 고토부키아나 뭐 구스마일 제품들을 보면 가격 대비 부품 수 이런 게 반다이 제품들하고는 그 뭐 정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다가 많이 예약 위주로 해서 최대한 투자 대비 손실을 적게 하려고 해요, 회사들이. 손실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다이에서 지금 이 정도 퀄리티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은 이 욜로파크 제품에 정말 한 2배 이상 되는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비싼 데다가 작업량도 많고 하면은 판매층이 작아져서 너무 리스크가 커서 정말 시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욜로파크 제품이 이 정도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 거는 정말 중국의 싼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본 회사들이 보면은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뭐 반다이는 대기업이고 하니까 뭐 노선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생각해서 아주 뭐 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프라모델에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욜로파크가 좀 채워준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이제 아마 이 욜로파크에서도 자기네들의 이제 뭐 첫 프라모델 같은 거라 도박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판매량이 괜찮은지 바로 재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후속 제품도 뭐 쇼크웨이브 그 제품도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은 정말 뭐 감사하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요. 네, 이제 욜로파크 옵티머스 프라임 범벌비 무비 버전. 어쨌든 정말 대단한 제품인 것 같고요. 뭐 제품 자체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